선거 이후 우리 동네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맛있는 부동산, 선거 맛동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네. 그런데 왜 맛동산이에요? 부동산 맛있게 즐기시라고요. 부동산 맛없는데. 맛이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맛있게 즐기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보면은 네. 맛있고 몸에 좋은 건 없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부동산 때문에 정신 건강해지는 분 주변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스트레스가 쌓여가고요. 정신 건강에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권 교체 이유 중 하나가 좀 부동산이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도 치렀고 서울시장과 구청장을 뽑는 투표도 마감이 됐고 또 선거 후에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오늘 이런 자리 마련했고요. 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마용성이에요. 마용성 신화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주제인데 어떻습니까? 지난 정부 때 신조가 마용성이에요. 네. 저는 마용성이 처음에 무슨 사람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먼저 이 마포, 용산, 성동구가 최근 몇 년 사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신흥 부촌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네. 마용성, 마포, 용산, 성수인데 그 특징이 좀 있습니다. 왜 신흥 부촌으로 자리를 잡았냐라고 하면 마포 같은 경우는 여의도, 광화문에 직장을 가진 고소득층 분들이 자리를 잡았고요. 부모님들도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 지역에 이제 자녀들 집을 좀 마련해 주면서 마포 쪽은 신흥 부촌이 됐고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용산 개발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입지도 워낙 좋았고요.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우뚝 솟아서 강남 다음에 신흥 부촌이 되었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성수 전략 정비고요. 또 서울 숲이 개발이 되면서 고가 아파트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부촌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2017년도죠. 강남 집값이 막 상승을 하니까 강남은 너무 비싸고 강남 다음으로 어디를 들어가야 될까 눈여겨보니까 이렇게 세 개의 신흥 부촌, 마용성이 주목이 되면서 역시 큰 상승을 했습니다. 마용성을 지도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강북 쪽에 한강과 이렇게 인접해 있는 자치구 세 곳, 마포, 용산, 뭐 성동구, 성수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요즘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가장 뜨거운 곳 어디죠? 용산. 그렇죠. 용산이죠. 용산에 이렇게 집무실 이전한다라고 했을 때 좀 되게 들썩거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 집무실 그 해당 부지 옆에 뭐 재개발 예정 구역도 있고 그래서 많이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보실 때 집무실 이전으로 좀 개발에 제한이 있을 거다 아니면 없을 거다 어떻게 보세요? 온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이제 발표가 되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하니까 집무실 주변에 한강로 정비구역 쪽에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크게 기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집무실이 생기면 아무래도 제한을 받지 않겠냐. 서울시나 뭐 구청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집무실이 있는데 주변에 고층 개발이 과연 가능할까?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었고요.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을 하고 있었고 한 블록을 떨어져서 뭐 원효로나 한남 쪽에 가서 물어보니까 기대치가 상당하더라고요. 집무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민족공원도 속도를 좀 내지 않을까. 경의중앙선 뭐 지상으로 다니는 지하철 있잖아요. 땅 밑으로 좀 가지 않을까. 용산 쪽도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투자 수요들도 좀 많이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주민 의견 말고 소장님 의견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주변 지역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집무실 옆에 35층 개발할 수는 없거든요. 이거는 보안상으로도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받는 거고요. 왜 다른 지역들은 아무래도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많이 있겠죠. 바로 인접한 지역이 아니라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제 의견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합니다. 어떻습니까? 마포, 성동구, 성수동은 어떻습니까? 좀 용산구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좀 대규모 개발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이슈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가장 중요한 핫 이슈고요. 그러면 마포 같은 경우도 어떻게 신흥 부촌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군이 필요하고요. 교통이 필요하고요. 좋은 인프라가 필요한데 자, 교통이야 지하철이 생기면 되는데 학군이라든지 생활 인프라는 결국에는 고가 또는 좀 괜찮은 아파트, 양질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공급이 되면 중산층 이상 수요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학군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데 마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좀 약간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 재개발이 되면서 아현이라든지 뭐 염리 이런 구역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이제 신흥부촌으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분들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요. 학군이 좋아졌고 성수도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성수는 좀 약간 주춤하는 부분이 전략정비구역. 예. 한참 추진을 하다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35층 룰에 막혀서 무산이 되면서 지금까지 건축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서울시장 또 지자체장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한 관심을 가졌고 아마도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도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성동구도 최근에 좀 인구 유출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뭐 살기는 좋고 그런데 교육 환경 때문에 뭐 강남구로 좀 전출 가는 인구도 늘고 있다. 반면에 뭐 마용성의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뭐 대기업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유입되거나 뭐 전출하고 뭐 살기 좋은 동네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는 이유는 뭐 주거 말씀해 주셨던 교육 일자리 이 세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뭐 지자체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봅니까? 맞습니다. 교통 중요하고요. 학군 중요하고요.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마 구청장의 역할이 될 것 같고요. 예. 성수만 보더라도 제가 전략정비구역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와 구청장의 역할에 따라서 전략정비구역이 개선이 되고요. 양질의 일자리들, 뭐 산표 자리를 어떻게 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산표 부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성동구도 저는 충분한 가능성,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규제로 인해서 막아버리느냐, 풀어줘서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10년 후의 미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자체장의 뭐 정책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부동산 규제 완화도 내세웠고 오세훈 시장도 지난해 취임하면서 개발 유제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마용성의 신화는 좀 계속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뭐 충분히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신흥부촌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여기에서 더 추세 상승 또는 가치 상승을 한다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개발들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결국엔 서울시장과 구청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그런 프로젝트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 가치가 훨씬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이후 우리 동네 부동산을 전망해보는 선거 맛동산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용성 지켜봤고요. 개표 방송 지켜보신 후에 다른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맛있는 부동산 선거 맛동산이었습니다.